핵심이 뭔지 알아요? 바로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자, 보세요. 회사 입장에서 몇 천억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하려고 합니다.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면은 보통 조달하기 전에 뭘 준비해 놓냐면요. 이 호재라는 것을 반드시 준비해 놔요. 호재를 준비해 놓습니다. 왜냐면은 유상증자를 때리면 당연히 주가가 빠지겠죠. 주주돈에서 어떻게 해요? 돈을 증자한다는 건데 당연히 악재로 주가가 빠져요. 근데 회사는 항상 이 비장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니네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재료를 가지고 뭐예요? 유상증자를 때려요. 그 삼성중공업도 이때 어떻게 했어요? 유상을 때리고 급락했다가 호재를 띄우면서 수주라는 호재를 띄우면서 주가를 급등시켰습니다. 결국에 수주 받기 전에 뭐예요? 이미 수주를 받기는 알고 있고 재료라는 거를 가지고 있고요. 재료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상증자 때리는 겁니다. 그 단기적으로 재파악할 거 알고 있고 재료를 띄워서 주가를 올리는 이러한 흐름. 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제가 좀 마음을 가다듬고 STS 영상을 좀 찍고 있어요. 정말 아까는 IR 담당과 통화하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요. 화가 많이 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유상증자가 어떻게 된다? 400억, 400억. 유상증자에 채무가 400억 상환하려고 빌리는 거고요. 그리고 운영자금에 400억을 빌린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정신 좀 이상자들입니다. 진짜로. 이게 자기네들 직원들 월급 주는 운영자금 그리고 지네들 돈 빌린 거 이거 갚는다. 800억을 누구한테? 주주한테. 자, 이거를 봤을 때 저 솔직히 말해서 나쁜 면만 좀 얘기해주고 싶어요. 왜냐면은 정말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좋은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회사가 돈이 없는 상태에서 최악으로 치닫게 되면은 결국에 어떻게 되죠? 자본 잠식을 빠져서 상장 폐지로 가는 길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유상증자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금 등을 조금 죄송한 말이지만 주주분들의 쌈짓돈을 조금 끌고 와서 그걸로 이제 운영을 해서 미래를 계획한다 뭐 그런 건데요. 사실 이렇게 해서 성공한 게 또 SK 하이닉스라는 종목도 사실 옛날에 너무 힘들었잖아요. 너무 힘들었지만 이제 유상증자도 하고 감자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회사 커졌다. 그런 긍정적인 면을 보게 되면은 또 이제 버틸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유상증자 후에 반드시 주가가 올라온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무슨 말이지? 유상증자 후 주가가 왜 올라오지? 우리가 단기적인 하락을 보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단기적인 하락이 나와요. 급락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한 번만 좀 다른 그 이전의 차트들을 비교를 해보면서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유상증자 후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유상증자 후에 주가가 올라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옛날에 유상증자 맞은 종목들을 곰곰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그 유상증자 맞은 후에 주가가 올라오는지 빠지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삼성중공업이라는 대형주가 있습니다. 자, 이 대형주도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주주의 돈을 좀 땡겨서 유상증자를 진행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주주 배정 유상증자 진행하면서 주가가 급하게 빠졌죠. 주가가 급하게 빠졌지만 어떻게 됐어요? 빠졌지만 횡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가가 갭을 메꿔주고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주주 배정 유상증자 후에 주가가 반등한다라는 거 첫 번째 케이스 확인했고요. 두 번째 케이스가 누구냐면요. 셀바스 AI입니다. 셀바스 AI도 주주배당 유상증자를 굉장히 심하게 때렸죠. 심하게 때리면서 주가가 개파락이 나왔다. 주가 개파락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밑에서 가다듬고 올라갔죠. 올라가면서 갭을 메꿔주고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밑에 구간에서 유상증자 가격에서 어떻게 해요? 단기적으로 한 70% 80% 정도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전에 유상증자 때리기 전 가격보다 어떻게 됐어요? 추가적으로 더 올라오고 마무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삼성중공업 봤을 때 어때요? 삼성 봤을 때 똑같죠? 유상증자 하기 전에 이 가격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대에 올라와서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죠? 자,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은 KC 코트리라고 있어요. 제가 진짜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도 있지만 정말 유상증자 후에 왜 주가가 올라오는지 대해서 설명도 드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들으세요. 자, KC 코트리 같은 경우도 주주배중 유상증자 했습니다. 유상증자 하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죠? 주가가 빠졌죠. 많이 빠지고 횡보하고 주가 어떻게 했어요?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그죠? 많이 올라왔어요. 유상증자 할 때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은 가격, 2배 이상의 가격으로 2배 정도의 가격까지 다시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도 유상증자 후에 주가가 올라가는 케이스가 하나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자비스라는 종목,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맨날 보시면서 이 새끼 맨날 말이 바뀌네 하시겠지만, 말이 바뀌는 게 아니라요, 그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대응이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항상 제 모토가 뭡니까? 대응이에요. 대응. 모토가 바로 대응이기 때문에 항상 이 대응하자라는 이런 마인드로 항상 과거의 차트를 공부하고 미래의 주가를 생각하면서 대응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자리에서 주가 개파락을 했습니다. 자비스도 마찬가지로 이때 주변 우상자 발표하고 주가가 빠졌지만 어떻게 했어요? 또 강력하게 올라갔죠. 그죠? 이러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STX는 이러한 상승은 솔직히 말해서 좀 힘들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적어도 개파락 자리 전 위에까지는 좀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에이스테크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주주 배정 유상증자 후에 주가 어떻게 됐죠? 주가가 굉장히 급락을 했습니다. 자, 유상증자 때리고 주가가 급락을 했죠. 급락을 하고 나서 우리가 기업 분석을 보게 되면요, 단기적으로 보세요. 자, 여기서 유상증자를 때렸는데 얘도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다. 뭐냐면은, 자, 자금 조달의 목적이 채무상환 자금입니다. 채무상환 자금. 그죠? 채무상환 자금을 했어요. 채무상환 자금으로 어떻게 자금 조달을 했습니다. 360억. 똑같죠? STX랑. STX 400억이긴 하지만 40억 차이니까 뭐 적은 돈은 아니지만 비슷하다. 근데도 얘도 어떻게 했어? 주가가 내려가다가 주가가 다시 한번 이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얘도 저점에서 보면은 뭐 저점이나 유상증자 하기 전 가격대에서 보면은 2배 이상의 상승 탄력을 보여줬다. 얘 같은 경우는 2.5배의 상승을 보여줬죠. 유상증자 전 가격에서.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유상증자 후에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 핵심이 뭔지 알아요? 바로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자, 보세요. 회사 입장에서 몇 천억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하려고 합니다.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면은 보통 조달하기 전에 뭘 준비해 놓냐면요, 이 호재라는 것을 반드시 준비해 놔요. 호재를 준비해 놓습니다. 왜냐면은 유상증자를 때리면 당연히 주가가 빠지겠죠. 주주돈에서 어떻게 해요? 돈을 증자한다는 건데 당연히 악재로 주가가 빠져요. 근데 회사는 항상 이 비장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니네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재료를 가지고 뭐예요? 유상증자를 때려요. 그 삼성중공업도 이때 어떻게 했어요? 유상을 때리고 급락했다가 호재를 띄우면서, 수주라는 호재를 띄우면서 주가를 급등시켰습니다. 결국에 수주 받기 전에 뭐예요? 이미 수주를 받기는 알고 있고 재료라는 거를 가지고 있고요. 재료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상증자 때리는 겁니다. 그 단기적으로 재파락할 거 알고 있고 재료를 띄워서 주가를 올리는 이러한 흐름. 셀바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 유상증자 채무상환 자금으로 해놓고 호재들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최근에 띄웠죠. 얘 말고 셀바스 헬스케어를 보면은 훨씬 더 가볍기 때문에 얘가 좀 더 잘 이해가 가실 거예요. 얘 같은 경우 유상증자 때린 후에 어떻게 되죠? 주가가 유상증자 때린 후에 이 가격대 위로 어떻게 됐어요? 얘도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죠? 얘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때린 가격보다 거의 몇 배죠? 한 50% 60% 이상 주가가 상승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 바라보셔야 되는 점. 그럼 뭐예요? 결국에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예요? 유상증자를 하고 어떻게 한다? 호재를 띄운다라는 겁니다. 왜? 유상증자에 성공시키기 위해서. 자,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에이스테크라는 종목이 유상증자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해봐요. 그럼 기존의 주주들이 과연 청약을 할까요? 내가 이 주주변경 유상증자에 참여하겠습니다 할까요? 안 하죠. 절대 참여 안 할 겁니다. 왜? 어차피 주가 빠지고 있는데 뭐하러 유상 참여합니까? 근데 입장 바꿔서 유증단가가 1,400원이었습니다. 에스테크 같은 경우는 유증단가가 1,400원. 근데 만약에 주가가 어떻게 돼요? 5,000원이라면은 한 주당 얼마라고요? 1,400원. 얼마의 차익을 얻는 거죠? 3배 이상의 차익을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유상증자를 받음으로써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입금하는 거죠. 어디에? 회사에. 왜? 주가가 높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주가는 뭐라고요? 작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성 호재를 띄우고 주주들이 유상증자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뭐요? 급등시키는 거예요. 왜? 돈을 받아야 되니까. 누구한테? 주주들한테. 이렇게 주가를 올려야지 주주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주식의 오래된 경력이라고 좀 할 수 있겠죠. 제가 주식을 1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코트렐도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만약에 코트렐이 여기서 주주별 유상증자 후에, 자, 보시면은, 자, 여기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했잖아요. 과연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오르지 않았다면은 유상증자에 참여할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참여할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여기서 주가가 오르지 않았다면 유상증자 참여할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반드시 재료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재료들이 있는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때리고 주가를 부양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럼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아, 재료가 무언가가 있구나. STX가 재료가 무언가가 있구나. 그래서 분명하게 내일 개파락을 하겠지만, 개파락을 할 겁니다. 개파락을 할 거고요. 하겠지만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재료가 있고 이 재료를 통해서 주가를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부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죠?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사례로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설득력이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800억이라는 돈, 시가총액이 3,200억이고 유통되는 주식이 50%면은 얼마예요? 1,500억이 시장에 유통되는데 이 중에 어떻게 800억을 조달한다라. 굉장히 조금 무리수가 아닌가 싶지만요. 결국에 이런 것들은 감추고 있는 호재라는 게 존재합니다. 너희 이 호재에 보면은 유상증자 받을 수밖에 없을걸? 우리가 800억 유상증자 하는 거 참여할 수밖에 없을걸? 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거예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때 반드시 나오셔야 되고요. 유상증자 후에 어떻게 되죠? 증자 후에, 자, 유상증자 후에는 항상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왜냐? 주주배정 유상증자입니다. 추가 상장이 되겠죠. 추가 상장 전에 나오셔야 돼요. 추가 상장 전에. 자, 셀바이셀스케어 마찬가지고 추가 상장 전에, 추가 상장이 나오고 나면 주가가 어떻게 된다? 빠져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나서도 다시 올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지 마시고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제가 STX 관련된 호재들 싹 다 정리해 놨고요. 오늘 IR 담당자와 통화한 내용 또한 확실하게 좀 텍스트로 담아서 넣어 놨으니까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냥 무료로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010-9201-6329 이쪽으로요. STX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세요. 제가 관련해서 이 IR 담당자 통화 내용을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TX 관련된 이 호재들, 이 니켈 사업 관련된 인니와 함께하고 있는 프로젝트, 그리고 들어가 있는 에코프로 BM과의 어떤 협력들, 이러한 내용들을 전부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 그나마 조금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대응 전략 자료에 담아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STX 유상증자 하한가 그 IPO 대응이라고 좀 나와 있는데요. 이 IPO 대응은 제가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꼭 좀 매수하라고 좀 말씀드리는 그러한 내용들이고요. 자, 유상증자 하한가에 대응하자라는 내용이고, 이쪽에 제가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재료들과 그리고 IR 담당자와 이 통화한 내용들을 텍스트로 좀 정리해 놨던 이야기. 왜냐면은 이 채무상환자금 400억과 운영자금 400억이라는 것은 정말 좀 심각한 얘기인 게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시가총액이 1,500억 유통되는 게 대주주 빼고, 근데 이 중에 뭐 대주주도 주주지만 채무 400억, 운영자금 400억을 조달한다는 것은 결국에 주주 돈으로 빼간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떠한 중요하게 쓸 돈이 있다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로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쪽에서 전부 다 말씀을 못 드리고요. 당연히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STX 세 글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관련돼서 이러한 내용들 반드시 여러분께 전달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STX가 인니에서 니켈 사업을 하고 있지만 얘네랑 협력하고 있는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애들이 충분히 이러한 계약, 니켈 공급 관련된 계약을 충분히 맺을 수도 있다. 이러한 호재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호재들도 1번부터 3번까지 세 가지 정리해 놨으니까 꼭 받아 가셔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STX 관련돼서 대응하자라고 반드시 강력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거 STX 세 글자 보내기 귀찮으셔서 안 받으시잖아요. 굉장히 후회하실 겁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급락이 나오면은 손절할 거기 때문이죠. 자,
손절하는 거 말리지 않아요. 근데 제가 앞에 사례들을 드렸다시피 하락하고 반등하는 흐름들이 어떻게 다 나왔어요. 제가 보여드린 예시 6종목 중에 다 나왔습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에요. 10종목 중에 9종목은 올라가지만 한 종목이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STX, 니켈 사업하고 B2B 사업 10월, 11월에 진행 예정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호재들, 예상할 수 있는 호재들이 많이 있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반드시 정리한 자료 1, 2, 3번으로 만들어 온 이 STX 관련된 전략 자료 받아가시고 제일 중요한 이 IR 담당자 이 800억에 어떻게 800억을 쓰는지에 대해서 텍스트로 담아놓은 이 내용까지 한 번에 전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무료로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IPO 관련돼서 11월 달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까지 무료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10년 동안 시장에서 있었고요. 이 시장의 흐름을 캐치하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IPO 관련주를 무조건적으로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잠깐만 좀 보여드리면요. 자, 요 종목이고 제가 차트 설명 드리면서 이 IPO 관련주들을 왜 지금 매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한 종목 드리는 거예요. 자, 보시죠. 11월, 12월에 IPO 관련돼서 얘 모회사입니다. 모회사고요. 자회사가 상장해요. 자회사가 상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단기적으로 꼭 이 종목 매수해야 된다. 자, 밑에서 거래량 들어왔고요. 이 거래량을 잡아 먹어주는 이 장대 양봉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통해서 뭐예요? 단기적으로 이 전고점 구간의 매물대를 흡수해 줬다. 아시겠죠? 자, 거래량이 줄어들었고요. 전고점 자리에서 매물 흡수해 줬다. 같은 가격대인데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어떤 뜻입니까? 같은 가격대인데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어떤 뜻이에요? 이 뜻은 뭡니까? 이 뜻은? 거래량이 줄어든 뜻은? 시장의 유통 물량은 한정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인데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결국 이 뜻은 분명히 누군가가 물량을 꽉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통 물량을 어떻게? 꽉 쥐고 있다. 왜 쥐고 있을까요? 왜? 얘네가 자회사가 IPO 상장하니까 언제? 11월, 12월에 상장 예정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매집해 놓는 거죠. 왜? 주가 띄울 거니까. 또 나중에 이 종목 3배, 4배 올렸을 때 살 거예요. 여기서 3배, 4배 올라가면 또 여기 살 거예요. 또 사갖고 물려가지고 또 어떻게 하지 또 이러실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고요. 밑에 구간에서 사서 기다리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번호 010-9201-6329 여기로 1번 남겨주시면은 IPO 관련주 11월에 터질 이 IPO 관련주 제가 한 종목 뽑아놨으니까 받아가시고요. 이 종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시장의 흐름 2022년도 무상증자 흐름 어땠어요? 무상증자 흐름 어땠습니까? 단기적으로 실리콘2, 노터스, 공구음원, 피코그램 다 몇 배 올랐어요? 4배에서 5배 상승했고요. 2023년도에 뭐 올랐죠? 상반기에 인적분할 왜 올랐어요? 인적분할 왜 올랐죠? 인적분할 관련주 왜 올랐어요? 왜 올랐죠? 물적 분할이 많아지니까 주주들의 피를 빨아먹는다. 그래서 인적 분할로서 주주와 함께 회사의 이익을 배분하겠다라는 이 인적 분할 관련주가 어떻게 돼서 주가가 급등했다. 이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시장이 원하는 종목을 찾아야 돼요. 지금 우리 금리 인상으로 시장에 돈이 있어요? 돈이 없습니다. 시장에 돈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이에요? 시장에 돈이 없다? 무슨 뜻일까요? 수급이 몰리는 종목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수급이 몰리는 종목 뭐예요? IPO가 돈을 빨아들이죠. 돈을 빨아들이는데 11월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을 해요. 상장을 하는데 얘네가 시가총액이 3조 예상됩니다. 3조 예상되는데 공모자금이 100조 이상 모일 거로 추정이 돼요. 100조입니다. 100조. 지금 시장에 돈이 없는데 IPO 공모주에 100조가 몰린다? 이거 시장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IPO 관련주 핫해질 겁니다. 이미 두산 로보틱스 효과로 단기적으로 저점에서 2배의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죠? 필옵틱스도 마찬가지. 저점에서 2배 이상의 자회사 상장으로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7월부터 이런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앞으로 다가올 11월에 12월에
상장되는 이 IPO 관련된 회사 상장된다고 하면은 모회사의 주가가 오를까요? 빠질까요? 선반영돼서 오를 확률이 높죠. 그럼 여러분들은 12월, 11월에 이 종목 3배, 4배 올라갔을 때 사실 겁니까? 사실 거예요? 그럼 안 된다고요. 제발 그러지 말고요.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1번 남겨주셔서 뭐예요? 무조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되면은 모회사가 오른다 했죠. 모회사 누구예요?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가 오르면은 증시에 반등이 있을 거고요. 자금들이 살아날 거예요. 그때 IPO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으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3, 4배 상승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렇게 스윙 관련된 종목들을 좀 공유하고 있어요. 이 명품 차트 분석이라고 제 개인 채널이 있는데 이쪽에 오시면은 이 종목들 전부 올라갔던 거를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조작이 없고 이 수익률 비교해 보시면 된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단기적으로 손실도 거짓 없이 여러분께 표시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손실률이 생각보다 좀 큰데요 라고 얘기하시겠지만,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없는 구간에서 매수해서 변동성이 생기는 구간에 매도하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버티고 가서 수익률을 최대한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뭐 5% 3% 떼기 언제 합니까?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에서 이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 들어갔다가 이 추세가 꺾이는 부분에서 뭐예요?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입니다.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없는 구간에서 매수해서 단기적으로 하방으로 가더라도 이 변동성이 강해지지 않는다면은 버티고 다시 올라온 종목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 수익률을 높게 가져가는 대신에 단기적으로 하방으로 꺾이더라도 어느 정도 버티는 원동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종목들 자체가 순간적으로 변동성이 없다가 빠지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이 상방의 추세만 꺾이지 않는다면 이 단기적인 하락 흐름에서 뭐한다? 매도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 흐름이 깨졌을 때 매도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률은 극대화할 수 있고요. 이 자리가 깨지는 자리에서 매도가 나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손실이 커 보일 수 있지만 수익에 비하면은 손실이 크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 300%고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스윙 종목 이 밑에 보시면은 여기 진행 중인 거 10월부터 넣어놨습니다. 종목이 한 7, 8개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중에 뭐 한두 개 하락 손실이 나오더라도 나머지 7개, 6개는 어떻게 된다?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렌시스 3,100원에 매수 진행한 거 아직도 들고 있어요. 거의 70% 이상 수익 중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겠고요. 제가 실시간으로 이런 이슈 같은 것도 텔레그램 방송 여러분께 전달 드리고, 이 방은 단기적으로 스윙 관련해서 10월 15일부터 어떻게 해요? 12월 31일까지 이 2배를 만드는 프로젝트의 단기적인 텔레그램 방이니까 꼭 들어오셔서 T라고 보내셔서 요거 엑셀 파일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엑셀 파일 정리해서 넣어놨어요. 꼭 받아가셔서 요 종목 체크해서 스윙 종목 매수해서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엑셀 파일을 조금 넣어놨으니까 꼭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간단하게 T 한 글자 보내셔서 스윙 종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여러분께 이 종목들은 무료로 공유하는 거고요. 제 개인 채널, 이 명품 차트 분석이라는 개인 채널 꼭 구독해 주시고 T라고 보내주시기 바래요. 요거 관련돼서 필요하신 분들 뭐요? T라고 한 글자 보내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 한 글자 안 보내셔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수익률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던 말건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근데 안 받아가서 체크도 안 해보는 거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T라고 한 글자 보내주셔서 요거 받아가셔서 수익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